가 한반도를 향해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한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태풍이 바짝 다가왔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포구에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태풍의 전면부에 강한 비구름대가 다 지나가고 오히려 태풍의 중심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도 일시적으로 조금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구 앞바다에는 거친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오전 6시쯤 서귀포 동북동쪽 60km 부근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오늘 한라산에는 600mm 이상,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안에도 4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도로와 주택, 지하주차장, 학교, 상가 등 곳곳에서 5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도로와 주택 우수관에서 빗물 역류도 잇따랐는데요.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빗물이 솟구치거나 오수가 집 안으로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선 한때 1,100여 가구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어제 오후 6시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는데 오늘 오전 늦게야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오늘까지 모두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태풍의 길목인 전남 남해안도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동항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유성호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가 따갑게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제주 중계차가 있는 법한포구에서 약 2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태풍이 남해안을 향하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 특보도 점차 확대돼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 해상 그리고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목포와 여수, 완도항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강해져 낮주시 다도면 163mm를 최고로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의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 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이 고비인 만큼 광주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지 바람 소리가 워낙 커서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콩레이가 오늘 오전 11시경에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석 기자, 지금 경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도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휘청일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면 태풍 콩레이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에서 보이는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는 2시 30분을 기해 태풍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의 양은 지리산이 156.5mm로 가장 많고 남해군 142, 함양과 산청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아직까지 태풍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거제 양지암 지점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8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등
각종 축제가 취소되거나 휴장했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대는 특히 만조 시각이 오늘 아침 6시 44분으로 태풍 근접 시기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항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태풍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쯤에 부산을 지날 것으로 보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 방파제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지금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방파제에는 1시간 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 건물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점차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도 새벽 2시 30분을 기해 태풍경보로 대치됐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초속 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50mm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0mm에 못 미치지만 부산 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어 앞으로 태풍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4편이 결항한 데 이어 오늘은 15편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와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방파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전국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채린 기자, 태풍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 콩레이가 점차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를 흩뿌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태풍이 가장 근접해 있는 제주 지역에서는 정전과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간정전까지 포함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40% 정도는 복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또 제주시 애월읍 등에 있는 주택 23동이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한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면서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119 대원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풍의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주와 완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쉰계 항로 여객선 103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64편이 결항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오늘 오전 11시 이후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316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콩레이가 경남 남해안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안가에선 특히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폭우에다 해일까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를 덮칩니다.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서더니 해안가 상가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2012년 태풍 산바가 경남 창원에 상륙하면서 발생한 해일 피해입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의 상륙 예상 지점은 경남 통영. 하지만 앞으로 상륙 장소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남해안 일대는 어디든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연안에 접근하게 되면은 강한 바람에서 물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 저기압 때문에도 물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높은 파도가 치면서 물이 이제 범람하는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는 만조 시각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서귀포가 아침 7시 28분, 여수에서 부산까지는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태풍이 오늘 정오 무렵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만조대와 겹치지는 않지만 아직 안심해선 안 됩니다. 이번 태풍은 먼저 내륙 지역에 폭우를 뿌린 뒤 중심부가 접근해 해일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폭우가 쏟아진 뒤 태풍에 의한 해일까지 밀려들면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해 해안가 침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 때 울산에서 난 물난리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차량을 지하 주차장 대신 높은 곳으로 옮겨 세워두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 시 감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 등을 만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태풍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랑 씨 전해주시죠. 태풍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는 경남 통영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오 무렵에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 동해상으로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옴에 따라서 현재 남해상과 제주도 그리고 서해 남부해상과 경남, 전남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경북과 전북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서해안을 따라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점 더 북상함에 따라서 태풍특보가 조금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에 비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가운데 특히 제주 윗세오름은 600mm가 넘는 아주 많은 양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따라서 시간당 40mm가량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 무려 제주도의 경우에는 50m에 이르는 강풍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의 경우 100에서 20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제주 상간은 3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동해안은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고 150mm, 중부지방은 최고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남해상을 중심으로 집재만한 파도가 일렁이겠습니다. 제주 해상과 남해상의 물결이 최고 10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드러나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해일 피해도 염려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와서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댄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인데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시가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리면 이미 높아진 바닷물 수위 탓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고려해 물건을 빼놓거나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폭우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삼가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의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많은 비로 집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집이 침수될 때의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을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강한 바람에 집 유리창이 깨질까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윤석 기자입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 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이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도와 바람, 집중호우 때문에 육상의 수조 양식장과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연안 양식장의 태풍 대비 요령을 최영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그물망과 닷줄 등 연결 로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가두리 그물망은 작은 부위가 파손돼도 강풍에 의해 훼손 부위가 확장돼 사육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 이후 수위를 높여야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둑 상부로 빗물이 흘러나갈 수 있어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강풍 등에 대비해 수차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료 공급은 태풍 접근 전부터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사육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에 유입된 펄 등의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에 따른 2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양식생물의 외상에 의한 세균 감염에 주의하고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지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차가 물에 잠기면 피해 보상은 되는 것인지 걱정도 되실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과 보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 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이번 태풍 쿵레이는 폭우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과 그 피해 상황을 최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엔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8월 말에 발생한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 8천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를 지나 부산에 상륙했던 2년 전의 10월 태풍 차바는 울산에 시간당 139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태화강이 범람해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울산은 도시건설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6명에 이재민 6천여 명, 재산 피해는 2,15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의 경로가 차바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의 진로와 영향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지금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역별 상황부터 좀 전해 주시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국토 최남단 마라도입니다. 마치 샤워기로 물을 뿌린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순간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완도항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화면 속에 불을 켠 어선들이 내항에 피항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태풍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비바람이 벌써 만만치 않은 상황이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에 626mm의 큰 비가 내렸고요. 제주시에 331mm, 서귀포 188mm 등 제주 해안가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포항과 나주 등 내륙 지역도 강우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센데요.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초속 50.2m, 전남 신안 가거도 등 남서 해안 지역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네, 지금 태풍은 어느 지점까지 북상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태풍의 현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고요. 특히 중심 부근에 발달한 밝은 구름이 이미 제주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중심 풍속은 시속 115km인 중급 강도의 중형 태풍입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게 보이는 전남 남해안 그리고 제주 지역에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그리고 영남 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10mm 이상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남 지방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예상되는 예상 진로는 어떻습니까? 네, 태풍은 앞으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방향은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는 부산을 관통해서 오후엔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등산을 하거나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가 집중호우를 만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과 계곡에서의 대피 요령을 우한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이나 계곡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가 곧 약해질 것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빗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곡에선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류와 함께 돌이나 부러진 나무가 함께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다치기 쉽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곡에 설치된 스피커 등 방송시설에서 대피 안내가 방송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고립됐을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립됐을 때는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고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조대에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흔들거나 밤일 경우 손전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나 도로가 물에 잠길 때는 감전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 명이 감전돼 숨지고 있는데 감전사고 예방법을 유호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철판 위에 방치된 각종 전선들, 덮개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콘센트, 모두 감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질 땐 누전과 전기압선이 쉽게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에 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의 빨간 버튼을 눌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침수됐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어야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작할 때는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고무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집 밖에선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줄을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선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땅에 깔려있는 농사용 전선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땐 전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네, 이번엔 태풍의 예상 경로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의 유승용 기자, 태풍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포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전면부의 비구름대가 거의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불던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구 앞바다에는 거친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오전 6시쯤 서귀포 동북동쪽 60km 부근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오늘 한라산에는 600mm 이상,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안에도 4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도로와 주택, 지하주차장, 학교, 상가 등 곳곳에서 5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도로와 주택 우수관에서 빗물 역류도 잇따랐는데요.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빗물이 솟구치거나 오수가 집 안으로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선 한때 1,100여 가구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어제 오후 6시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는데 오늘 오전 늦게야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오늘까지 모두 통제될 예정입니다. 네, 제주의 유승용 기자였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전남 남해안도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을 텐데요. 이어서 국동항의 취재 기자 유성호 기자 연결합니다.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빗줄기가 제 얼굴을 따갑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 중계차가 있는 법한포구에서 약 2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남해안을 향하고 있는 걸 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돼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 해상 그리고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목포와 여수, 완도항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강해져 나주시 다도면 163mm를 최고로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 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이 고비인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여수 국등항의 유성호 기자였는데요. 전남 남해안은 태풍의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경남 가보겠습니다. 콩레이가 오늘 오전 11시경에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 마산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석 기자, 지금 경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몸이 휘청일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빗방울도 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면 태풍 콩레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에서 보이는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는 2시 30분을 기해 태풍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의 양은 지리산이 156.5mm로 가장 많고 남해군 142, 함양과 산청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아직까지 태풍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거제 양지암 지점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8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등 각종 축제가 취소되거나 휴장했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대는 특히 만조 시각이 오늘 아침 6시 44분으로 태풍 근접 시기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최진석 기자였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2년 전에 부산에서 큰 피해를 남겼던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는데 오늘 낮쯤에 부산을 지날 것으로 보이면서 현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광안리 방파제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방파제에는 조금 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지금은 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 건물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센 바람이 불 때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도 새벽 2시 30분을 기해 태풍 경보로 대치됐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50mm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0mm를 조금 넘지만 부산 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어 앞으로 태풍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행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4편이 결항한 데 이어 오늘은 15편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나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광안리에서 이준석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전국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채린 기자, 태풍 피해 상황이 새롭게 들어온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큰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가장 근접한 제주도에서는 정전과 침수 피해가 일부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간정전까지 포함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40% 정도는 복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또 제주시 애월읍 등에 있는 주택 23동이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한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면서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119 대원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풍의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주와 완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50개 항로 여객선 103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64편이 결항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오늘 오전 11시 이후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316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치린 기자였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경남 남해안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안가에서는 특히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폭우에다가 해일까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를 덮칩니다.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서더니 해안가 상가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2012년 태풍 산바가 경남 창원에 상륙하면서 발생한 해일 피해입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의 상륙 예상 지점은 경남 통영. 하지만 앞으로 상륙 장소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남해안 일대는 어디든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연안에 접근하게 되면은 강한 바람에서 물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 저기압 때문에도 물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높은 파도가 치면서 물이 이제 범람하는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는 만조 시각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서귀포가 아침 7시 28분, 여수에서 부산까지는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태풍이 오늘 정오 무렵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만조 때와 겹치지는 않지만 아직 안심해선 안 됩니다. 이번 태풍은 먼저 내륙 지역에 폭우를 뿌린 뒤 중심부가 접근해 해일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폭우가 쏟아진 뒤 태풍에 의한 해일까지 밀려들면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해 해안가 침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 때 울산에서 난 물난리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차량을 지하 주차장 대신 높은 곳으로 옮겨 세워두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 시 감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 등을 만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태풍 이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랑 씨 전해주시죠. 태풍은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6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무렵에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이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제주도와 남해상 또 서해 남부해상과 전남, 경남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서 태풍특보는 조금 더 확대 강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부 서해안 지역도 강한 비바람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잔뜩 덮여 있는 상태고요. 현재 남해안을 따라서 시간당 3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를 중심으로 100에서 200mm, 산간 지역은 300mm 이상이 되겠고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동해안을 따라서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고 150mm, 중부지방은 최고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남쪽을 중심으로 아주 높은 파도가 일겠는데요. 남해상과 제주 해상의 물결이 최고 10m로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촌에서는 침수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잇따릅니다. 집중호우 시 농작물 관리 요령을 조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작물 시설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안으로 토사가 흘러들어오면 그대로 농작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하고 물이 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에 잠긴 벼의 잎끝은 물 밖으로 나오게 해 숨을 쉬게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천둥번개가 칠 때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추나 수박 등은 물과 토양을 통해 역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대로 바로 방제해야 합니다. 과수원에서는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덮어둬야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온도와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축사 소독과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면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열흘 안에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종 피해 집계에서 누락돼 새로 심을 종자나 농약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풍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력에 대해서 최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태풍의 강도는 풍속에 따라 분류됩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 25m 미만이면 약한 태풍, 초속 33m 미만은 중간, 44m 미만은 강한 태풍으로 구분합니다. 태풍의 크기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범위에 따라 분류되는데 반경이 300km 미만이면 소형 태풍, 500km 미만은 중형, 800km 미만은 대형으로 나뉩니다. 태풍에 의한 바람은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합니다. 오른쪽 지역에선 대체로 남풍이 불어오는데 여기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다른 지역보다 풍속이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태풍 속 비구름의 분포는 변화가 심한 편이지만 대체로 태풍의 앞쪽과 오른쪽에 강한 비구름이 몰리게 됩니다. 또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태풍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1년에 평균 27개 정도, 이 가운데 서너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30여 명, 재산 피해는 2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대기와 해양의 온도가 함께 올라가면서 갈수록 태풍의 위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 만약 여름이라면 해수욕장은 많은 피서객들이 모여 있어서 자칫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요령을 국현호 기자가 전합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는 물론 해변을 거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져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에 연연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바닷가의 상가 건물들은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 주머니 등을 쌓아야 합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갑자기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네, 태풍이 닥치면 평소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강풍을 체험하게 됩니다.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해일 피해도 염려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와서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댄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인데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시가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리면 이미 높아진 바닷물 수위 탓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고려해 물건을 빼놓거나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의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삼가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의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많은 비로 집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하셔야 합니다. 집이 침수될 때의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의 진로와 영향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지금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었는데 지역별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국토 최남단 마라도입니다. 마치 샤워기로 물을 뿌린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순간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완도항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화면 속에 불을 켠 어선들이 내항에 피항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태풍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써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에 675mm의 큰 비가 내렸고요. 제주시에 335mm, 서귀포 201mm 등 제주 해안가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진과 남해 등 남해안 지역의 강우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센데요.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초속 50.2m, 전남 신안 가거도 등 남서 해안 지역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네, 지금 태풍은 어디까지 북상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태풍의 현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고요. 특히 중심 부근의 밝은 구름이 제주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중심 풍속은 초속 32m의 중급 강도의 중형 태풍입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게 보이는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동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10mm가 넘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태풍의 예상 진로는 어떻습니까? 네, 태풍은 앞으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방향은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는 부산을 관통해서 오후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당초 예상과는 좀 달라진 것이죠? 네, 당초 기상청은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는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를 수정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기상당국은 태풍이 이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일본 기상청은 전남 여수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오른쪽에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는 경남 남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영남 해안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경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호남 지방도 중심과 가까워지면서 예상보다 비바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 시점도 예보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예상보다 6시간 이상 빨라졌습니다. 네, 진로가 심상치가 않은데 그러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언제까지일까요? 네,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한반도의 위협적인 진로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전망은 슈퍼컴퓨터 비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을 보면 태풍 오른쪽에 비구름이 발달하는 다른 태풍들과 달리 북서쪽, 그러니까 한반도에 가까운 방향에도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 태풍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는 남부지방도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고요. 태풍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역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시간대는 언제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제주도는 오늘 아침까지가 고비고요.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3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에도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집중돼서 많게는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바람이 집중돼 강우량이 250m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비의 양도 걱정이지만은 바람의 강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남해안에 접근할 때까지도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시속 40km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강풍 위력을 키울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태풍이 올 때마다 해안가에서 침수 피해가 컸었는데 이번에도 해일 피해가 좀 염려된다면서요? 네, 강풍과 함께 바다에선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파고 예상도를 보면 최대 10m에 육박하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해안에서는 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드는 폭풍의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의 접근 예상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어서 제주와 남해안의 오늘 만조 때와 겹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만조 시간대를 보면 오늘 아침 7시 전후입니다. 사고를 피하려면 바닷물이 넘칠 수 있는 방파제나 해안 도로에는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을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강한 바람 때문에 집 유리창이 깨질까 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히 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윤석 기자입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네, 이번엔 태풍 영향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유승용 기자, 지금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포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태풍 전면부의 비구름대가 완전히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게 불던 바람도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포구 앞바다에는 여전히 거친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곧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오늘 한라산에는 600mm 이상,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안에도 4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도로와 주택, 지하주차장, 학교 상가 등 곳곳에서 6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도로와 주택 우수관에서 빗물 역류도 잇따랐는데요.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빗물이 솟구치거나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선 한때 1,100여 가구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울타리가 넘어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어제 오후 6시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는데 오늘 오전 늦게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오늘까지 모두 통제될 예정입니다. 네, 제주의 유승용 기자였고요. 태풍의 길목인 전남 남해안도 비바람이 거센 모습이었는데 여수 국동항의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성호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가 따갑게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 중계차가 있는 법항포구에서 약 20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이 점차 강해져 태풍이 남해안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돼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 해상 그리고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목포와 여수, 완도항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강해져 나주시 다도면 163mm를 최고로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 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이 고비인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유성호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콩레이가 오늘 오전 11시경에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석 기자, 지금 경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도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몸이 휘청일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방울도 굵어지는 것을 보면 태풍 콩레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에서 보이는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는 2시 30분을 기해 태풍경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의 양은 지리산이 156.5mm로 가장 많고 남해군 142, 함양과 산청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아직까지 태풍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거제 양지암 지점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8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등 각종 축제가 취소되거나 휴장했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대는 특히 만조 시각이 오늘 아침 6시 44분으로 태풍 근접 시기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창원 마산항에서 최진석 기자였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긴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쯤에 부산을 지날 것으로 보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 방파제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지금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방파제에는 조금 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 건물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센 바람이 불 때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태풍주의보가 새벽 2시 30분을 기해 태풍경보로 대치됐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50mm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0mm를 조금 넘었고 부산 서구 등 일부 지역에선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어 앞으로 태풍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바다와 인접한 기장군 월천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오늘 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15편은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나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광안리에서 이준석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전국의 피해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인 기자, 태풍 피해 집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아직 새로 들어온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 영향에 가장 먼저 들었던 제주 지역에서는 정전과 침수 피해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간 정전까지 포함된 수치로 이 가운데 40% 정도는 복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또 제주시 애월읍 등에 있는 주택 23동이 한때 침수됐고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폭우에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면서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119 대원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풍에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주와 완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50개 항로 여객선 103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64편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오늘 오전 11시 이후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316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김채린 기자였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경남 남해안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안가에서는 특히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폭우에다 해일까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를 덮칩니다.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서더니 해안가 상가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2012년 태풍 산바가 경남 창원에 상륙하면서 발생한 헤이리 피해입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의 상륙 예상 지점은 경남 통영. 하지만 앞으로 상륙 장소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남해안 일대는 어디든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연안에 접근하게 되면은 강한 바람에서 물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 저기압 때문에 또 물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높은 파도가 치면서 물이 이제 범람하는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는 만조 시각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서귀포가 아침 7시 28분, 여수에서 부산까지는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태풍이 오늘 정오 무렵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만조 때와 겹치지는 않지만 아직 안심해선 안 됩니다. 이번 태풍은 먼저 내륙 지역에 폭우를 뿌린 뒤 중심부가 접근해 해일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폭우가 쏟아진 뒤 태풍에 의한 해일까지 밀려들면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해 해안가 침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 때 울산에서 난 물난리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차량을 지하 주차장 대신 높은 곳으로 옮겨 세워두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 시 감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 등을 만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도와 바람, 집중호우 때문에 육상의 수조 양식장과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연안 양식장의 태풍 대비 요령을 최영철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그물망과 닷줄 등 연결 로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가두리 그물망은 작은 부위가 파손돼도 강풍에 의해 훼손 부위가 확장돼 사육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 이후 수위를 높여야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둑 상부로 빗물이 흘러나갈 수 있어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강풍 등에 대비해 수차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료 공급은 태풍 접근 전부터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사육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에 유입된 펄 등의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에 따른 2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양식생물의 외상에 의한 세균 감염에 주의하고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 이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랑 씨 전해주시죠. 태풍 콩레이가 점점 더 이동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6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경에는 경남 통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오늘 정오 무렵에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 동해상으로 이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과 인접해 있는 제주도와 남해상 그리고 서해 남부해상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한 전남과 경남, 부산, 울산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 곳곳에도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도 태풍 특보가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중부 서해안에도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로 굵은 비구름대는 현재 남해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량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 양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비는 많이 약해진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에 100에서 200mm가량 비가 예상되고 지리산 부근과 그 밖에 영남, 울릉도, 독도에도 최고 2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최고 10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10m로 아주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뉴스톡보를 마칩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립니다.